전등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인사이트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세 가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또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죠. 3월 달에 담았던 종목들 리뷰 도와드리면서 오늘은 또 새롭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까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 쏠림이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 0.19% 상승한 2753.1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긴 했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수급이 흡수가 되면서 그 외의 종목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222개였고요. 하락 종목은 667개입니다. 시총 안에서도 이 수출 실적이 부진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역시 기아가 약세를 보였고요. 수급에서는 개인이 6,271억 원, 기관은 3,483억 원을 동반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1조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피를 상승으로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9거래일 만에 900선이 깨진 모습인데요. 2.29% 크게 하락하면서 891.5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상승 종목은 348개로 역시나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하락 종목은 1,200개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2,769억 원을 담아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반도체만 웃는 장, 코스피 체감 지수는 냉랭한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이 코스피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4.19%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0.22%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의존이 높아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 잠정 실적 기대감에 삼성전자는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종가 85,000원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질주 계속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2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원화값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350원마저도 깨진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안화 그리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만큼 한국 시장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달러 기조에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작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복귀 그리고 수출 증가로 K뷰티가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체감을 나타내는 3월 PMI 지수가 2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었죠. 일단 대형주로 불리는 아모레퍼시픽 연초 주가는 14만 5천 원에서 최근에는 11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6%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LG생활건강도 5개월 만에 40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짝 상승세를 보였던 화장품주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스타거즈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했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을 유지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하락 종목이 667종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급 먼저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원대를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6,271억 원 그리고 3,483억 원 순매도에 나섰는데 1조 원을 순매수했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1조 1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대부분의 섹터를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점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라 낸드 부분에서 SSD 가격이 25%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낸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 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왔던 뭐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이라든지 면세점 관련 종목들 그리고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였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은 방산주들이 조금 올랐고,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석유화학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사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중동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방산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 외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많이 빠졌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워낙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오늘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관련 종목들, 기존의 바이오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오늘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 외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차별화가 계속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이런 시장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저점 매수에 진입하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이슈가 있었던 일부 섹터의 종목들 이외에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봐야 될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시장 보면은 거의 빛 좋은 개살구, 코스피 시장은 그랬고요. 또 코스닥 시장은 또 급락이 나와서 너무 재미없거나 또 힘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너무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과거에는 그래도 대형주들이 그래도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대여섯 종목, 7, 8종목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나머지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코스닥 종목군들은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 다 털어내면서 코스닥 종목도 급락이 나오는 너무나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장세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코스피 지수가 살아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살아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혼자 폭락은 오늘 하루 정도는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은 계속 폭락 나오지 않아요. 코스피 지수가 하방 경직이 나오는 상태에서 나중에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가 됐건 어떤 종목이 됐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도 같이 따라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내일 정도 선에서는 하락세를 일단 멈출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 중심의 이 강세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세는 아직은 좀 더 재미없는 장세가 진행이 되다가 삼성전자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조만간의 시장의 분위기가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쏠렸던 수급이 다른 종목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또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두 번째 작전에 있으니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전명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코스피와 반도체, 이제는 같이 가는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 사실상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지만 삼성전자로 많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삼성전자가 또 크게 상승해 주면서 코스피가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좋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규수 매니저님.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내에서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쏠렸던 그 수급들이 다른 반도체로 퍼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판단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판단 여부는 일단 삼성전자 시세 자체가 좀 멈춰야 되겠죠. 삼성전자 시세 자체가 멈추고 기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멈추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로 쏠렸던 자금의 유입이 차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가 멈추고 그런 가운데
다른 종목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나 저평가의 종목으로 매기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갈 것인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공격적인 매수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것인가를 보시는 게 좋겠고, 그 삼성전자 상세가 멈추는 시점부터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가 멈추는 시점부터 다른 새로운 종목에서 종목들의 반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세 종목을 주시로 수급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오늘 SSD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기사에 또 의해서 또 올라갔던 반응이기 때문에 반도체주 전반에 걸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확실하게 소부장 종목들도 강세가 나오면 우리가 그쪽에 붙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들 종목군들도 시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응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 건데 어찌되었던 간에 삼성전자 중심의 강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시점부터는 소부장 종목군들의 시세도 어느 정도 멈추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반도체 종목 전반에 걸친 상승세가 멈추는 시점부터는 새로운 그동안 소외됐거나 못 올랐던 종목 중시로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 뭐 며칠 동안 앞으로 뭐 2, 3일 정도, 3, 4일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전자 시세 85,000원 정도 보게 되면 90,000전자를 전후로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한번 나올 것 같고 그 정도 선에서는 아마 시장의 수급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삼성전자 중심에 쏠림 현상이 나오고서 재미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하게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의 상승장에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들 뒤에 따라가는 새로운 종목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은 여전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9만 원을 전후로 이 부분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까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금요일까지 삼성전자가 또 조정을 보인다면 각각 어떤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요일까지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면 이제 낸드 관련 종목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엑시콘이라든지 네오셈이라든지 낸드 관련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재미가 없었거든요.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2주 동안, 2, 3주 동안 낸드가 이제 품귀 현상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실적보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더 잘 나왔을 경우에는 낸드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 4월 5일 날에 잠정 실적 발표하기까지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뭐 HBM이라든지 낸드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4월 5일 날에 잠정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 이때 뭐 잘 나오더라도 삼성전자가 하락한다. 그러면 낸드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잠정 실적이 우리 시장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근에는 갤럭시 S24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락하더라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만약에 동반 하락하면 저는 여전히 저점 매수에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올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여전히 좋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낸드 쪽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교수 매니저님, 지금 SSD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게 기사에 의해서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SSD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보이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SSD 관련주들은 지금 가격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기존에 이제 디램 메모리 이제 DDR4를 중심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그 DDR4가 이제 DDR5 쪽으로 모두가 이제 대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런 가운데 SSD의 수요도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SD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에 이제 개화기에 들었다라고 이제 보셔도 무리가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아까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가다가 멈춘다라는 제가 단어를 썼는데 얘네들이 이제 무너지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동안 올라가지고 약간 눌림이 나오거나 약간 쉬어가는 그런 형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붕괴되거나 무너지거나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형태는 일단 아닐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소부장 종목들이 쉬어가는 와중에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 중심의 또 순환매가 돌 수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 나중에 또 한번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세가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 반도체 업체들의 강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됐고요.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TSMC가 수혜를 받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HBM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후발주라든가 여타 종목으로 매기가 순환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잠깐 올라가는 형태는 되겠습니다만 시장의 큰 줄기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종목이 계속해서 시장의 강세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올해 하반기 쪽에서 뭐 2차 전지 쪽에서 뭐 업황이 좋아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재료가 또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다른 대형주를 주시로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들 내에서도 순환하면서 반등세가 나올 거고 반도체 종목들도 가다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중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시되 나중에 조정이 나올 때는 그때는 뭐 기회로 잡아보는 전략을 주겠고 지금은 순환 흐름에 빠르게 대처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 속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네. 매니저님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삼성전자 금요일에 실적 발표에서 사실 요즘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영업이익 관련해서 5조 3천억, 적어도 5조 3천억, 5조 5천억 이상은 나와줘야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이제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 발표일에 여러분들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오히려 실적이 못 나왔을 때 주가가 더 오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실적 자체는 크게 물론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 방향성을 결정할 때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반도체 업황은 큰 방향성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전문가들도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나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낸드 쪽에서도 쇼티지가 나면서 1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실제 낸드 쪽에서 쇼티지가 났다라고 삼성전자 측에서 설명이 나온다라면 2분기 쪽에서도 이제 2분기에도 낸드 쪽에서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D램 쪽에서는 HBM 쪽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D램 쪽 성장은 확실시 되고 있고 후속으로 이제 낸드가 가는 상황인데 낸드 쪽에서까지 이제 쇼티지가 난다라면 사실 뭐 당장 실적이 못 나온다 하더라도 낸드 부분의 회복만 확인을 한다라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HBM 관련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HBM 관련 종목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충분히 기판이라든지 그리고 아직까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안 오른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눈길을 돌리신다라면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기업용 SSD 일부 쪽에서는 좀 품귀 현상이 있다고도 하니까요. 때문에 증상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주들 앞으로 계속 체크해 보셔도 좋겠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그럼 반도체 내에서 보시는 탑픽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뭐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함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실적이 따라주고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그렇게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HBM 시장 자체가 커지고 또 새로운 어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또 오픈이 된다고 하더라도 온디바이스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장세를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지금은 외국인 주대 장세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는 대형주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형태고요.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인 전망이 좋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단기는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뭐 쫓아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갔다가 충분하게 한번 눌림이 줄 겁니다. 뭐 이번 주말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컨센 위에 뭐 발표가 될 것인지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실적이 컨센보다 낮을 것인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주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가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는 그때는 한 번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라든가 성장성, 경쟁력은 다시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계속 보시면서 나머지 소부장 종목군들은 전체적인 시장 대체가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강하고 실적이 있는 이런 종목주로 선별적으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보면서 그 밑에 종목들은 실적을 꼭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님은 반도체 중에서 현재 소재 그리고 PCB 관련해서 아직 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탑픽 있으십니까? 네, 심텍이라는 종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심텍은 이제 기판 종목인데 심텍이라는 종목의 특징적인 점은 메모리 반도체약 매출 비중이 약 90%에 달할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많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핵심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 사용되는 MCP 기판이라고 하는데 그 매출 비중이 거의 40~5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 따라서 심텍의 주가가 많이 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3, 4분기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24 시리즈가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심텍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심텍의 월봉인데요. 지금 심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도에 58,300원까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3,000원인데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봤을 때 지난 2022년보다 반도체 업황이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때 이상을 AI 반도체가 보여준다라고 봤을 때 직전 고점인 58,300원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심텍같이 기판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저렴할 때 여러분들이 사두시고 어느 정도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심텍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화값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위안화, 엔화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특정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딱 하나죠. 이제 미국이 그동안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물 건너간 겁니다. 네. 예시당초 한 6월 달 정도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한 30% 정도 됐었는데 그나마저도 그것도 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물 건너가지 않을까 또 금리 인하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딜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초반까지 또 급등 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제 환율이 또다시 이제 급반등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의 엔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을 이제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강세로 인한 상대적인 약세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결국 이 얘기는 나중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달러와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될 수 있는데 현재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6월 달 이후로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폭 높아진 것으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경제 지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다라는 것은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너무나 좋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과연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이 6월 달 이후로 딜레이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금리 인상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인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은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상태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어서 시장이 약간 쉬어가거나 내지는 약간의 눌림이 나거나 기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좀 뜨뜻미지근한 또 지지부진한 이런 장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은 조금은 걱정은 스럽습니다만
이 안에서 우리가 뭐 살아나갈 수 있는 뭐 종목 장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사실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 이상에서 거의 고착화되는 분위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았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700을 회복하고 코스닥도 900포인트를 회복을 했지만 실제 원달러 환율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국내 경기가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제외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좋지 않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내수 시장, 해외 이제 뭐 지난번에 현대차 그룹이 1월달, 2월달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을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해외 판매량은 그래도 그나마 견조한데 우리 내수 시장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내수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것은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조선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전반적인 내수 시장은 안 좋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수가 좋아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거의 1,300원 50원대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항선이 1,330원이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1,353원까지 올라갔었죠. 한규수 매니저님, 계속해서 이렇게 강달러가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뭐 강달러 유지가 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 시점이 이제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딜레이 시키게 되면 금리 인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또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전체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리 그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아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제 뭐 가계대출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요즘엔 또 물가까지 이제 소비자 물가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찌됐든 간에 고금리 상태가 상당폭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고금리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증권시장에서는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상방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계속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에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일단 미국은 금리 인상은 안 할 겁니다. 인상은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하 시점까지는 시간은 딜레이가 되더라도 인상은 안 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지금 환율 자체도 1,350원 위에까지 올랐습니다만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한계는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도 여기서 주가가 밀리거나 하락하거나 추세적으로 붕괴되는 이런 흐름보다는 여전히 코스피 지수가 2,700 넘어섰죠. 2,700 넘어선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수가 횡보 장세가 진행되게 되면 그때는 뭐 종목 장세가 본격화되고 중소형 장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 등 대형 중심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도 강하게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우리 희망을 가지고 한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장세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원래 이 강달러 유지 시에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자동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쪽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까? 그것도 괜찮긴 한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고 수출이 좀 더 강하게 늘어나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그런 종목군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그 자동차주들이 좀 많이 밀렸죠. 자동차들이 많이 밀려서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되게 되면 그래서 수혜주로 될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만한 종목이 저는 이제 현대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종목 오늘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린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 주가까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나마 좀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동차 판매가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부분들은 걱정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예요. 대신에 지금 그런 부분들보다 현대차는 환율 상승과 더불어서 역시 이제 정부의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또 한 번 이제 수정된 내용들, 또 보강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장세보다는 삼성전자가 올라갔다 쉬는 와중에 다른 대형주들이 또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또 한 번에 저점을 찍고 움직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은 한 번 더 가져가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그중에서도 종목은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 중국향 봄바람. K뷰티가 요즘에 또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다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화장품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올해 1, 2월 달에 화장품 수출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최근까지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이라든지 다른 외국 국가에서는 우리 국내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됐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화장품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여행항공이라든지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이라든지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하락세가 굉장히 오래 갔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죠. 최근에 제주도 쪽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 붐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올해 1, 2월 달에는 중국 관광객들 유입수가 지난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거의 70%를 회복할 정도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는 춘절도 있었죠. 그러면서 중국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기 시작했고 물론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그리고 가장 돋보였던 게 화장품 관련 종목이랑 최근에는 면세점 관련 종목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거의 이제 많이 식상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거기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었는데 새로운 재료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 뭐 기존에 잘 갔던 뭐 실리콘투나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도 잘 갔지만 그 외에 최근에는 면세점 관련 종목들도 오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투자자들도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중국 관광객들도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 보시는 탑픽 따로 있으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VT라는 종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리들샷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다이소 쪽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하다가 올리브영으로도 지금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도 많다라고 합니다. 리들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품이 50시합, 100시합, 300시합 그리고 700시합 이렇게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있는데 최근에 뭐 저희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성능도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얼굴에 가볍게 바르기만 하면 약간 따끔따끔하긴 하지만 피부결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고 지금 아마존 쪽에서도 별도의 마케팅 없이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유의미한 판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북미향 매출 비중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쪽에서도 과거에는 지난해까지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컸는데 원래 일본 자체는 이제 오프라인 쪽 화장품 매출 채널이 거의 8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일본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리들샷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이제 리들샷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관 수급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 수급에 맞게 대응을 해보면 좋다고 합니다. VT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도 화장품 내에서 보시는 탑픽 따로 있으십니까? 뭐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종목은 뭐 아모레퍼시픽 정도는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이제 종목보다도 우리가 이제 많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중국 경기 회복 조짐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뭐 지수가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옆으로 기어간다, 삼성전자만 올라간다, 재미없는 장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고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뭐 소비자 물가부터 해가지고 CPI부터 해가지고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모두가 지금 개선되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도 거의 다 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화장품 업체들이 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만 중국 쪽으로도 한 17% 정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될 것이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국내 증시에 분명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새로운 종목 중심 반등장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이어가시면서 일단 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한 반등도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이런 종목들 계속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또 R&D 비용도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작전명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 돌격 내일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으로 돌격해봐야 되겠죠.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3월 달에 담았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23%, 삼성 SDI가 18%,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도 32%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장에 4종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필에너지가 19%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3월달 잘 달려가 줬습니다. 다음 백인환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에 있는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모두 2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제이오가 15%, LS일렉트릭이 30%, 나노신소재도 13%,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32%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HB 테크놀로지도 18%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마지막에 담았던 종목인데요. 무려 15%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부터 리뷰해 볼 텐데요. 먼저 두 종목 삼성 SDI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삼성 SDI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0원 하락하면서 45만 3천원 기록했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약간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반도체 종목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쪽으로는 오히려 매물들이 좀 늘어나면서 조금 밀리는 형태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반등폭 자체가 뭐 크지도 않았던 상태고 또 최근 상승폭에 따른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견조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데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가는데 모멘텀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포기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눌림이 나오는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좀 멀리 보시고 매집을 한다라는 분들은 저가 매집은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고체 배터리는 가성비는 굉장히 큰 종목인데 아직은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상용화라는 그런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현재 구간은 바닥권이고 중장기적인 반등 모멘텀은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현재 눌림목 조정을 위한 중장 저가 매수는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노와이어러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노와이어러스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6G 관련주들이겠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6G 관련주들이 이제 모멘텀 자체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6G 관련주들의 실적이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 기존의 인공지능 시장이라든가 로봇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강화되면서 이제 6G 시장도 이쪽도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추세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시세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현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급반등 정도 한두 차례 정도 강한 반등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아직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노 와이어리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LS 일렉트릭과 함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알테오젠이랑 레고캠 바이오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물론 이제 장중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장 막판에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 포인트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올해 국제 표준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라미나워시라는 솔루션이 채택될 경우에는 매출액이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고, 라미나워시는 세포 분석 전처리 공정을 자동화한 솔루션으로서 글로벌 주요 바이오 제약 업체들 20곳 중에서 18곳이 채택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 원심 분리기 쪽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올해 국제 표준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높고 지금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 하락장에도 잘 버텨줬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장에도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예를 들면 재룡전기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견조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고 그리고 북미 쪽에서 전력 인프라가 많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업사이드가 삼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쪽 부분에서 이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또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돌격해볼지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입니까? 네, 자, 저는 이제 PCB 관련주들 중에서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종목 중에 오늘 대덕전자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대덕전자는 참 그 심텍과 함께 대표적인 PCB 관련주로서 최근 반도체 장세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였었죠. 네, 그랬던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저점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소부장 종목들 중에 소외되고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디램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낸드 프레시 가격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외됐던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인 PCB 관련주지만 지금 이 종목은 이제 그 FC BGA 쪽으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패키징 업체로 이제 변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도체 패키징, 그 FC BGA를 포함해서 반도체 패키징 매출 비중이 무려 8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부분에서 실적과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FC BGA는 지금 이제 HBM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를 그 결합하는 고성능 기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CPU라든가 GPU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이 회사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그런 서버라든가 AR용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FC BGA 쪽의 시장 자체가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이 회사가 바로 이제 대면적 FC BGA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mm인데 대면적 FC BGA를 개발했는데 기존의 BGA는 50mm 정도, 그 정도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은 크기가 좀 더 확대를 한 겁니다. 확대를 했기 때문에 층스가 고다층인 그런 고사양 제품에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고성능 GPU라든가 CPU에 쓰이기 때문에 제품 단가라든가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수익성,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잠깐 세워드리면요. 현재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제 2만 원 정도 선에서 중장기적으로 대바닥을 만들어낸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올랐고, 이제 이 재료, 아까 말씀드렸던 대면적 FC BGA 재료를 만들었다는 기사 더불어서 201평선까지 위에 올라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 지금 현재 고점에서 약간의 매물을 받으면서 출렁거릴 수 있는데, 이런 출렁거림이 진행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빠르면 내일 곧바로 반등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로 반도체가 약간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금 옆으로 기어가는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어서 무리하게 충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26,9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린 섹터가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였거든요. 이 세 가지 섹터의 공통점은 성장성이 거의 담보된 섹터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도 성장성이 담보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기존의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도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면세점 관련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때 가장 돋보이게 급등했던 종목인데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후 면세점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면세점이 아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백화점 쪽에서 구매했던 제품 중에서 일정 금액을 이상 구매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등 일정 부분을 환급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환급 금액의 일부를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48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후면세점 지급 한도 같은 경우에도 1회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2배 정도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총액 기준으로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 기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프랑스 법인이 최근에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에는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수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프랑스 해외 법인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하루 쉬어가면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2.3%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강보합권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일장부터 다시 한번 이제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5,900원 정도의 매수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대응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였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매니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은 무방을 안 했고요. 내일 장 마감 후에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좀 복잡한 장세고 또 많이 소외된 것처럼 느끼시는 그런 장세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게임은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입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은 지금은 이제 쫓아가는 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종목 중에서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못 오른 종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중심으로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께 전달 드릴 내용이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 마감 후 3시 50분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백인현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랑 이슈, 그리고 관련 종목들까지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낸드 관련 종목들 관련해서 제가 쭉 한번 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랜드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백인현 매니저의 8시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